월러스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세계체제론. 제가 방송한 지 6년 가까이 되는데 자주 이야기한 바 있는 사상가입니다. 크크크크. 최쌤이 자주 이야기 안 한 사상가도 있나요? 세계는 체제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 쉬워요. 세계체제론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계는 하나의 체제다, 시스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시스템 속에 그러면 각각의 국민국가, 민족국가, 개별국가는 뭐란 얘기예요? 세계는 체제다 이렇게 보면은 세계는 체제다라고 하는 순간 개별 국민국가는 뭐가 된다? 나사다, 톱니바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체제의 운동에 종속되는 거죠. 개별 국가의 운명이.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할 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는 세계 체제의 영향으로 엄청난 비극, 즉 6.25 전쟁을 겪고 참화를 겪고 또 일제강점기 그런 걸 겪은 반면에 이후의 냉전 세계 체제 덕분에 너무나 급속한 번영과 풍요를 누린 세계 체제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빛과 그림자를 경험한 나라다. 이런 말씀을 다른 정치 방송할 때 많이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어요. 이걸 잘 몰라도 자꾸 이제 몇 번 접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문제를 우리나라의 문제만으로 안 보게 되고 더 재밌게 말씀을 드리자면 닉네임에 토착외구 박멸하자 이런 거 안 집어넣게 됩니다. 쿠데타나 혁명 같은 것을 일으켜서 완전히 자주적인 동북아에 큰 파란을 몰고 오는 자주적인 장기 집권 세력, 혁명 이런 걸 할 거라면 또 모르되 현재의 권력 구조 하에서 5년 단기에 그치는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지지율이 서로 5대5 정도로 팽팽하게 맞서는 나라에서 이런 자세를 확고하게 견지하는 한 대통령이 못 됩니다. 체제가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국내의 뭐 여론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체제가 그걸 안 받아들여 줍니다. 미국한테 따져요. 윤석열 정부한테 따지지 말고 그게 정말 나쁜 거라면 무슨 힘이 있어 한미일 군사훈련 이렇게 그림을 짤 때 한국이 그러면 참여할 거냐 말 거냐 일본과 함께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력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야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죠. 현재의 현 정부를 비난하려면 현 정부가 그것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쁜 거면 미국 정부를 비난해야죠. 또 다른 말로 본인이 대통령 되면 과연 그걸 거부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려면 이러면 곤란합니다. 뭐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그 본인이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같은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는 서로 친해야겠죠. 나 민족주의자요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두 사람이 정치적 견해 차이로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민족의 단위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민족의 범위가 뭐냐? 우리 민족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누구를 우리 민족이라고 해요? 북한을 우리 민족으로 볼 거예요, 말 거예요? 북한을 같은 동일한 주체 안에 넣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세계에 대한 대응, 즉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할 때 누가 무엇을 한다라는 문장, 그 구조에서 그 누가에 북한을 같이 넣어서 생각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예요. 어떡할 거예요? 남북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한민족이라는 핏줄 등등 생각하면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면 제일 좋죠. 근데 세계체제의 영향 때문에 계속 미사일을 쏘는데 그럼 어떡할 거야? 애매하죠. 애매함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작살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갈 수는 없죠. 애매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운명의 이중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이 나라의 국체 자체가 이중성 그 자체라는 걸 인정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단정지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제 타격 운운도 그 애매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난하는 것도 그 애매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매하고 착잡한 현실성을 인정하는 현실적인 정치 외교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애매함을 인정 안 해요? 문재인 보세요. 얼마나 잘합니까?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는 척하면서 군사훈련이랑 군사훈련 다 하고 군사력 증강은 증강대로 다 하고 미국하고도 친하고 북한하고도 친하고 중국하고도 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애매하게 했잖아요. 말 되지? 만약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현재와 같은 국제 외교 정세가 벌어진다면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결론은 뻔합니다. 애매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몰린다 대한민국이. 그런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도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북한은 군사 외교적으로 어디까지나 현재 사우스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랑 적성국이라는 내재성을 갖고 있는 체제입니다. 왜 그걸 인정을 안 합니까? 속마음은 북한과 한민족이고 한핏줄이라서 속마음으로 북한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바깥의 실제 결행은 북한하고 대립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대립해야 돼요. 일본에 대해서는 정반대입니다. 속마음은 지기보고 싶어도 실제 겉행동에서는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됩니다. 공동의 안전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실제 상태입니다. 그걸 제발 인정하자고요. 참으로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태도가. 나라 전체가 그래요. 나라 자체가 그렇게 한 덕분에 이중적인 덕분에 이렇게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읽어보자는 겁니다. 세계 체제론. 세계 체제의 움직임과 강력함에 대해서 모른 채 우리나라 내부에서 뭔가 결정하는 것이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처럼 내부 요인으로만 설명하려고 하거나 바라보면 안 보여요.